홍명보 감독 거취에 대한 문제도 결단을 내려야 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재벌 총수가 축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라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축구협회장에 출마해서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매출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11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앞서 얘기를 했잖아요. 2022년, 23년 결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1,200억 남짓하거든요. 거기에 정부 지원금이 40%에서 28%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빼면 실제적인 영업수익은 600억에서 800억 많게 잡아도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축구 상업적인 이런 책임을 맡겨야 될까요? 그리고 축구계는 지금 대단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와 긴장 관계에 있고, 그리고 크리스만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홍명보 감독 거취에 대한 문제도 결단을 내려야 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판단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남일화에 제가 대표로 갔었던 2014년은 혼란의 연속이었었습니다. 300억이 넘는 인건비를 쓰는 성남 구단이 시에서 지정해준 예산은 70억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던 성남시 의회에 가서 몇 번의 축구 산업에 대한 것을 주장을 했고 150여 원의 추가 예산을 받아서 성남 시민축구단이 큰 문제 없이 성과를 내고 FA컵 우승을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정치적 성향이 있었던 이사도 정리를 하고 2015년 예산 편성까지도 제가 다 해놓고 돌아갔던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지금 혼란에서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누가 잘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독으로서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기업체를 크게 갖고 있는 대기업이냐, 이 관점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행정적 경험과 축구를 잘하는 축구 전문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직원은 대한체육회 산하 어떤 경기단체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우수한 인력들로 지금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마른 축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직원들에게 저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머리를 맞대고 축구 산업을 또 축구의 상업화를 이루는 그런 행정을 펼칠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단일화는 축구에 대한 철학과 비전과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우선 돼야 되겠죠. 야권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쓴소리를 해왔습니다. 30년 동안 늘 저는 쓴 글을 써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탄압받고 비난받고 마이크를 뺏기고 볼펜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저는 늘 한 방향만을 보고 왔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은 축구의 행정적인 철학과 그리고 비전과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하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선거는 결국 표로서 판가름이 나는데 단일화를 하는 것이 재벌 총수가 축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라면 저는 유연성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밝히겠습니다.